팔딱팔딱 뛰는 화로가 무조건 싱싱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 또는 오해다. 그냥 내버려 뒀는데 주기적으로 팔딱팔딱 이렇게, 이거 과연 싱싱한 걸까요? 싱싱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팔딱팔딱 뛰니까 싱싱한 건 줄 알고 이거 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숨만 쉬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커 보인다고 살이 많을 거라는 착각. 예를 들면은 시장에 가면은 전복 막 쌓아두고 파는데 이 활전복이거든요. 얼마 전에 시장 가니까 한 10마리에 3만원 그 비닐에다가 담아갖고 주는데 그 영상 한번 올렸잖아요. 전복 고르는 방법. 전복을 고르는 거 보면은 처음에도 커 보이는 걸 고르겠다고 살이 활짝 펴진 거 있잖아요. 만져보면 딱딱해. 그런 애들을 주로 고르려고 하는데 어차피 산지에서 다 이게 크기 분류가 끝난 것들입니다. 그 안에서 뭐 크고 작고 해봐야 뭐 몇 그램 차이도 안 나요. 전복 살 활짝 핀 거 이거 뭐라 그랬죠? 죽어가거나 죽은 거 만져보면 땅땅합니다. 사후 경직이 온 거죠, 죽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골라야 된다? 오므러져 있는 거. 오므러져 있으면 딱 봤을 때 살이 좀 작아 보이긴 해요. 근데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똑같습니다. 아니면 얘들 서로 엉겨 붙어서 안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최고 좋은 거 막 이렇게 몸을 막 꼬아요. 비틀어가지고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애들, 심지어 막 기어다니는 애들, 저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 이제 고르면은 실패가 없겠죠? 전복을 쪄먹거나 조리할 거면 죽은 거 골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전복 이제 살아있는 거 바로 썰어서 드시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살아있는 거 사야죠. 그럴 때는 살이 활짝 핀 거 말고 오므러진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크랩류들, 꽃게, 크면 클수록 살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죠. 킹크랩, 크면 클수록 살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잘못 고르면 이제. 근데 홍게하고 대게 같은 경우는 크다고 해서 반드시 살이 꽉 차있진 않아요. 특히 홍게 같은 경우는 작아도 야물딱진 거를 골라야 한다고 보통 말이, 뭐 어떻게 야물딱진 거 골라? 배딱지 부분이 검붉은 색이 진할수록 활력이 좋고, 활력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살수율이 차이서 확률이 높다. 걔들은 잡히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들 계속 힘을 쓰잖아요. 힘 쓰면서 살이 다 빠져요. 그래서 최대한 당일 조업분을 사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살이 많이 차있고, 색깔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어딘가 보면 약간 허여멀거려 보이는 그런 것들을 피해 주시고. 그리고 대게 같은 경우는 노리끼리한 것도 있어요. 노리끼리한 거. 그리고 이 안에 살이 꽉 찬 애들은요, 껍데기가 이제 살짝 비치거든요. 색깔이 좀 살색으로 가까운 애들, 선홍색을 띱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리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만졌을 때 이게 안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살이 좀 많이 찬 애들이죠. 박달대게에 보면 살이 꽉 찼잖아요. 막 10년, 12년생 이상 되는 것들. 근데 박달대게라고 크나요? 안 커요. 러시아산 대게가 주로 많이 큽니다. 근데 국산 박달대게를 보면은 작은데 야무딱지죠. 안 그렇게 보이는데 들어보면은 묵직한 애들. 자, 또 하나 이제 흔히 착각하는 거, 화로를 고를 때 또 크기를 보잖아요. 길이도 중요한데 위아래를 이제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 고기를 여러분 방향 돌렸을 때 몸통 둘레, 이걸 흔히 낚시꾼들이 빵이라고 하는데, 이 몸통 둘레가 타원형이 아니라 원형에 가까운 애들에서 살이 완전 찐 거.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돌돔 보셨죠? 위에서 봤을 때 등살 이렇게 잡히는 거. 겨울 되면 이제 대방어철이 올 텐데, 뭐 8kg, 뭐 10kg 넘어가는 대방어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다가 뭐 잔치 벌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고, 방어도 제철이라고 모든 방어가 다 살찌지 않아요. 방어도 몸통 둘레가 빵빵한 애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생물이 냉동보다 싱싱할 것이란 착각. 그리고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 생물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 마트에서도 차라리 해동원에서 팔면 팔았지 냉동에 안 팔아요. 정부 비축 갈치, 뭐 정부 비축 고등어, 이런 거를 마트에서 팔 때 깡깡 언 것을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거 집에 가져와서 그날 먹을 것만 빼고 도로 냉동실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미 해동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2-3일 안에 먹어야 할 것들. 만약에 이거 못 먹고 냉동실에 넣으면 재냉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식감과 맛에 영향을 주거든요. 노르웨이산 고등어 재래시장 가면은 꼭 해동해서 팔아. 생물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싱싱함이 있어요. 그치만은 어설픈 생물보다는 선동이라고 하죠. 잡자마자 바로 얼린 거, 그런 것들이 더 싱싱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동 오징어, 마트에서도 종종 팔지만 요새 시장 가면 이제 종종 선동 오징어라고 파는데 깡깡 얼어가지고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막 오징어 색깔이 하얗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초콜릿 오징어만큼은 아니지만은 꽤 싱싱합니다. 가격도 냉동이라는 이유로 꽤 저렴하고요. 집에 가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으면 좋은 거죠. 제가 예전에 오징어 고를 때 초콜릿 색깔을 골라야 하는 이유 중에 보면은 하얀 오징어 피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선동 오징어는 하얗지
하얗잖아요. 상반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생물이 하얗게 된 거랑 선동 오징어가 하얀 거랑은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 오징어는 처음에는 초콜릿색으로 진하게 있다가 이틀 이상 정도 넘어가잖아요. 이 오징어의 초콜릿 색깔이, 다시 말해서 이 색소포가 거치면서 일부 이제 하얗게 변하고, 시간이 더 지나서 색소포가 완전히 거치면 하얗게 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애초에 선동 오징어로 해서 깜깜한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래 하얗거든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마트 가면은 새우들 많이 고르시잖아요. 보통 이제 왕새우, 흰다리 새우입니다. 에콰도르산 같은 거를 가져다가 깡깡 얼려서 파는 것도 있지만 생물처럼 해동해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동이지 생물이 아니거든요. 특히 수입산은요. 수입산은 무조건 냉동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냉동채로 팔거나 해동해서 파는 거는 업체의 재량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해동이라는 말을 잘 확인 안 하고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재냉동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깡깡한 것을 구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르헨티나 붉은 홍새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깡깡 얼려서 많이 팔더라고요. 특히 대가리 빠진 거 있죠. 그거 이제 두절 새우라고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100g당 가격이 더 착해요. 대가리가 이게 꽤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그게 빠져나가서 살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게 되게 경제적입니다. 마트에 유통되는 생물새우를 가만 보면은 대가리 쪽에 내장이 몰려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부패하기 시작하면 까맣게 변합니다. 이 까맣게 변한 건데도 이것도 생물이라고 좋다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럴 바에는 깡깡한 냉동이 훨씬 낫습니다. 또 생태, 명태를 한 번도 안 얼린 것을 생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깡깡 얼린 건 동태라고 하고. 근데 생태가 사실 90% 이상은 다 일본산입니다. 요거는 뭐 방사능을 떠나서 보통 이제 원산지 확인 안 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물 요 생태는 일본에서 이제 부산 쪽으로 주로 이제 감천항 쪽으로 통관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들어와서 전국으로 유통이 되는데,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3일에서 늦으면 4일까지도 걸려요. 3, 4일 정도 지나면 탕을 끓여 먹는 데는 문제가 없는 선도지만 아주 싱싱한 거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제 러시아 동태를 그냥 끓여 드시는 게 더 싱싱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예전에 부경대에서 실험한 게 있습니다. 한 3, 4일 지난 생태와 러시아산 선동 동태를 끓였더니 감칠맛이 동태 쪽이 더 좋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선도 손도에 따라서 이 감칠맛 성분이죠, 이노신산이 손도가 떨어지면 같이 내려가요. 그런데 이 동태는 가장 싱싱할 때, 활력이 좋을 때 바로 얼렸잖아요. 이노신산의 수치가 고스란히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해동해서 끓이면은 그 감칠맛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물의 냉동보다 싱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제 시장 가면은 자연산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에 또 자연산 전문 횟집도 꽤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연산을 고집하는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자연산이 양식보다 좋을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가 있다. 양식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사료를 통해서 지방과 살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출하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 덕분에 우리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회를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주로 어촌에 계신 분들이나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왔던 분들은 자연산이 무조건 낫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객지로 나가서 양식을 먹을 때 특유의 흙내가 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양식과 자연산을 가려내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 제철에 살이 아주 쪄서 양질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자연산은 당연히 양식이 가질 수 없는 우월한 맛과 기품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그 자연산 돌돔, 늦가을에 한창 살을 쪄가지고 이 빵도 빵빵하고 상태가 이거 진짜 A급 자연산은, 이거는 정말로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제철의 자연산은 정말 맛있지만 제철이 아닌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안정적으로 사료를 먹고 키운 양식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상 악화 때문에 조업을 한동안 못 나가면은 기존에 수조에 있던 자연산들은요, 며칠 못 먹고 수조에서 계속 이제 있다가 판매가 되거든요.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애들이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수조에서는 먹였던 못 하잖아요. 위장도 깨끗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다 이제 배설하고 나서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텅텅 비어져 있어요. 살이 이제 자가 소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살이 빠져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양식보다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수조에서 금방금방 픽픽 죽어나가고 관리하기
먹기가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그런 건 양식이 좀 낫습니다. 제철이라고 또 그 자연산이 다 살이 찐 건 아니에요. 광어 지금 늦가을부터 겨울 내내 살이 쪄야 되잖아요. 제가 낚시를 잡아보니까 뼈가 많은 것도 있어요. 먹이 경쟁에 도태되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은 이제 한동안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돌돔도 제가 좋은 걸 가져와서 그렇지 그중에는 살이 좀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경매할 때 좀 우선순위에서 좀 처지겠죠. 가격도 좀 내려갈 거고. 제철에 잘 고른 자연산은 정말로 양식이 따라갈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안정적인 양식을 드시자. 5월에서 6월 정도 자연산 많이 들어와서 잡히거든요. 그물이 막 엄청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보다 싸지겠죠. 양식이 뭐 1년 내내 가격의 그 변동이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굵직한 이슈가 뜨면은 양식장에 입식하는 숫자를 조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출하량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광어 우럭값이 장난 아니게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횟집에서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원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이 광어 우럭이 서민의 감인데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를 하고, 예전 같았으면 시장에서 회를 좀 사면은 우럭 한 마리 정도는 서비스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럭 한 마리 서비스 못 줘.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외식 수요가 확 주니까 입식량을 줄인 거잖아요. 예전에 막 남아 들어왔고 막 폐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길렀는데 웬걸 오히려 더 배달을 많이 먹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장난이 아니고 오른 거죠. 어쨌든 그런 이슈가 아니면은 보통 이제 양식이 자연산보다는 저렴한 게 정상이죠, 보통은. 어쨌든 자연산의 양식보다 무조건 맛있고 좋다는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르다. 자, 이거 내용 듣고 있다가 궁금하신 부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입질의 추억의 월간 뉴스에서 여러분이 질문했던 것들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